자, 이번 강의는 프로그레스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먼저 해서 시작을 하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뭐가 좀 제일 유용할까? 유용한 게 이것도 저것도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프런팅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을 앞쪽에 좀 배치를 해야지 제가 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웃라인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하는 그 지식의 표상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고, 아웃라인을 잡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쪽에서 많이 쓰죠. 시스템 디자인하고 이제 이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이제 만들 때 우리 도메인 어나리시스 하고 할 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은 기계한테 시키는 테크닉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뭐 합니까? 평가 만들 때 보통 보면 이제 도메인 어나리시스라고 우리가 두리뭉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무 분석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까지는 도메인 어나리시스가 컨스트럭 오리엔티드 된 거, 수학 같은 거 있죠. 지능 검사는 컨스트럭 오리엔티드 된 걸로 봐요. IQ, 퍼스널리티 어세스먼트는 주로 컨스트럭 오리엔티드 된 어프로치로 봅니다. 머릿속에 뭐가냐. 그리고 잡 퍼포먼스나 태스크나 스킬 어세스먼트는 주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어프로치로 봐요. 이 두 개가 섞여져 있어요.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분리 안 되더라고. 저도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약간 섞여 있는 거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완전히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막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완전히 디스팅티브하게 다른 건가? 그렇게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정리하냐 보니까 정리를 잘 하더라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양대산맥인데 너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언 뽑아서 요 두 개를 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할 텐데 GPT가 왜 내 딸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뭐라 그랬냐면 두 개를 비교하라 그랬죠. 비교를 하라 그랬는데 크라이테리언 이렇게 잘 뽑아줄 줄 몰랐던 거예요. 비교의 크라이테리언을 뽑아요. 그럼 비교할 때 무슨 피어처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얘를 내가 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뽑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사람한테 이거 뽑으라 그러면요, 돈을 얼마를 줘야지 이게 뽑을지 몰라요. 얼마나 해야지. 이거 뽑고 나면 이 채우는 걸 할 수 있다니까. 그건 쉬워. 도대체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이 피어처가 뭐가 돼야 되는지, 크라이테리아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할 때마다 다르니까 테이블을 한 서너 번 돌려보시고 라이즈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하고 해서 중요한 크라이테리안 따로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즈를 대단한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시켜보자. 그리고 패턴이 있으면 그거를 축출하자. 그 여기서 핵심 뭡니까? 얘예요, 얘. 뭘 기준으로 비교할 건데? 이걸 누가 잡아줬다고요? GPT가 잡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나중에 이게 팩터 어나리시스 우리 할 거거든요. 다 걸려요. 토픽, 모델링, 팩터 어나리시스 전부 다 걸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를 선택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내가 몇 번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라이테리언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야, 내가 전문가 맞나 싶은 거예요. 내가 얘한테 딸리는데 이 두 개 라이팅 하라 그러면 딱 지우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저도 몇 개는 하죠. 차이점을 잡죠. 서너 개는 잡을 것 같아, 네다섯 개는. 근데 이렇게 9개, 10개까지는 못 잡지. 능력이 안 되지. 그만큼 머리에 담고 있지 않는 데는 실시간으로 내잖아요. 대단해요, 대단 아니에요? 대단해요. 내 딸이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테이블은. 그래서 지금 이슈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그림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만든 지식의 표상을 먹어서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쵸? 그거를 학습시켜 가지고 만들었는데 학습시킨 거는 딥러닝 모형이잖아. 그러면 얘가 안에 있는데 그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암묵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약간
capacity 형태로 역량 형태로 있는 거잖아. 도대체 뭐가 얼만큼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그랬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롬프팅은 이 속에서 있는 거를 표성의 형태로 사람이 이해하고 저장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뽑아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옛날에는 야 이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랭귀지를 선 넘었잖아 이제. 그래서 Knowledge Inferencing, Knowledge Modeling, Knowledge Processing을 하긴 Prompt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언어는 언어를 넘잖아. 그냥 랭귀지를 넘어서 아까 어제 이그젬플이 뭐였어요 아까? Socially Cultural 한 Awareness가 있는 거를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에서 김치 좋아해. 한국 애들은 이거 애플이 굉장히 파퓰러하니까 여기 써도 될 것 같아. 문항에 김치 쓰지 마. 안 좋아. 왜냐하면 내가 지능이 낮으면 한국 사람은 김치, 그러니까 김치를 넣어야 되겠네요. 쓰지 말아잖아, 김치는 문항에. 그게 culturally sensitive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항에.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내가. 우리 딸 이쁘다 그랬지. 응? 왜 웃어? 왜 웃어? 여기 뭐 따님들이 계셔서 그런가? 아빠한테 사랑 못 받으셨어요? 왜 그래? 가져오는 작업인데 구조화해서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문항은 그 구조 중에 하는 거야. stem, answer, distractor 이렇게 딱 왁구 짜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고 구조로 하는데 우리가 가져올 때 궁금한 거예요. 야, 이 안에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키지? 구조 중에 킹왕짱은 나무 구조입니다. 사람은 볼 때 인지적으로 요렇게 하는 거 있죠. 1반, 2반, 선생님 요렇게 해가지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대장 하나 잡아가지고 레이전 있죠. 옛날에 전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전쟁할 때 분대 단위, 소대 단위 엄격하거든요. 예, 몇 명이어야 되고 규격 맞춰서 왜 그럴까요? 왜 거기는 그렇게 엄격할까? 전시가 아니면 뭐 말도 많습니다.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는 뭐 전쟁하면 나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쟁이 나면 그런 소리 싹 들어갑니다. 나이가 어떻네, 남자네, 아니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왜냐면 총살시켜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왜냐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 사태 봤잖아요. 그냥 65세는 가는 겁니다. 미만은 전장터로, 남자는 무조건. 그때 되면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왜? 급박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배부르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목구멍에 그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이제 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다고요, 그게. 눈앞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거 보잖아요. 대한민국은 안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생기면 똑같지? 그쵸? 물론 그 상황이 안 생겨야 되지만 상황 생기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군인 아저씨 왜 이렇게 좋아할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일사불란하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날로그에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조직을 쓰는데 나무로 자르는 거예요.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를 자르는 거예요. 맨 위, 그다음, 그다음 네가 대장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쫙 바로 내려가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위를 그래야지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기니까 전쟁이 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 중에서는 가장 튼튼하고 파워풀한 구조가 뭐야? 하이라키컬한 트리 구조입니다. 지식의 표상 중에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 할만해요. 복잡한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결하면 좀 할만해.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지금 뭐가 뭔지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뭐 전쟁을 가야 되는지 와야 되는지 아무런 알 수가 없죠. 혼란 속에서 빠져서 그냥 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곳이 어디라고요? 이긴다고요. 그래서 로마들 뭐 이렇게 보면 뭐 다 편제가 거기서 왔잖아요. 군대 편제에서 왔잖아요. 구조화시키는 작업인데
그거를 하려면 하이라키컬한 온톨로지 모형 뭐 여러분들 하이라키컬 리니어 모델링도 말했고 온톨로지 모델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EGA고 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Substantial Hierarchical Relationship 우리 뭐 자동차를 분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tree structure라고 그래요. tree structure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서 루트가 있고 뭐 parents가 있고 child가 있고 뭐 node가 있고 뭐 예? branch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요? 효율적이니까 그래요. 사람도 이해하고 확장도 시키고 저장도 하고 다룰 수 있어요. 저기 뭐냐 딥러닝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뭘 우리가 이해는 못해 하나 주면 뭘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음번에 뭘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야. 네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 친구가 도대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고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를 타고 싶어요. 진짜 구조 타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때 만든 그냥 아웃라인이라는 매직 월드를 프로그레시브하게 써서 이 작업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도메인 애널리시스 할 때도 쓰고 자바 애널리시스도 할 때도 쓰고 뭐 굉장히 많이 써요. 논문 만들 때도 쓰고 예를 들어서 글 쓸 때도 쓰고 아니 얘가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냥 달라 그러면 그 요만큼 잘라주잖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개념이고 definition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라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다고요? GPT가 갖고 있는 거는 그건 사람이 쓸 수 없는 구조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뭐가 킹왕짱이라고요? 나무 구조, 트리 구조. 그거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progressive outlining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물어보는 건 뭐냐? 대분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걸로 아웃라인을 해줘. 그 다음에 세 개가 대분류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에서 다시 소분류로 가. 소분류로 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우리 샘플링하고 비슷해요. 멀티레이어 샘플링하고 비슷해요. 클러스터 샘플링, 뭐 스트레이트파이어 샘플링을 하든 어쨌든 처음에 뭐예요? 스테이트를 정하고 스테이트 정하고 스쿨 디스트릭트를 정하고 그쵸? 그 스쿨 디스트릭트를 정하고 나서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스쿨을 하면 아, 이 스쿨은 이 스쿨 디스트릭트에 있고 이 스쿨 디스트릭트는 이 스테이트에 속해 있구나. 그러면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면 전체적으로 몇 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며 몇 개의 스쿨 디스트릭트가 있으며 몇 개의 학교가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이야기했잖아. 기계는 다 아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좀 유용하게 쓰려면 전체 맵이 필요하다니까. 그 맵을 가질 때 구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이걸 그중에 뭐 챕터 2에서 뭐 2.1에서 문항을 내고 뭐 하든지 뭐 태스크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반화된 전체를 알아야지 랜덤 샘플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한테 자꾸 그냥 달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구조화 시켜서 여기 거를 줘. 안에서 하나씩 뽑아줘. 그러려면 구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구조화 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냥. 하이라키컬 리니어 모델링 하면 머릿속에 계속 이거 쓰니까 그냥 그 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매직 월 뭐 C1, C11, 뭐 C111, C112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뽑아낸다는 거. 처음에 뭐예요? 타겟이 있으면 아웃라인 해줘. 대분류로. 어? 두 개가 있네. 그럼 C11을 아웃라인 해줘. 여기서. 그럼 C12를 안 건드립니다. 요 안에 있는 거를 찾아요. 그러면 C11.1, C11.2를 줍니다. 왜냐면 C11 안에서만 복해. 그리고 또 이야기해.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요 안에서 C11을 다시 아웃라인 해줘. 그러면 C1111, C1112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됐다. 아, 요 정도면 스페시피가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거 하고 나서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전체 지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챕터 1, 챕터 2, 챕터 1 안에 뭐 그 뽑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지 기계가 어느 만큼 아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문항을 만들고 기계를 가지고 시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깊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depth하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shallow하게 아는 경우가 있겠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키기 전에.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안 하고 자꾸 뭐 5학년 거 주세요. 대한민국 5학년에서 내가 얘가 어떻게 알고 있지?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아시겠어요? 기계가 될 때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도메인 knowledge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이 작업을 통해서 구조화시켜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알gebra. 처음에 물어봐요. 알gebra 문항을 만들고 싶어 내가. 그럼 알geb라를 알고 있나 얘가? 알geb라라는 게 뭐라고 알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해본 거예요. 매직 월드는 뭐라고요? Outline the topic of the algebra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introduction, basic operation 있고 linear equation 관점에서 algebra, quadratic equation, polynomial, algebraic 뭐 fraction 관점에서 algebra, 지가 algebra에 대한 토픽을 쫙 나눠요. 대분류를 나눠요. 그래놓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요거만 하면 다 됐나? 세세하게 어느 만큼 알고 싶은지 또 궁금하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리스트를 한번 찍었잖아. 앞에 찍혔죠? 그죠?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Introduction to Algebra에 대해서 outline the first element. 그거는 first element introduction to algebra. above의 리스트에 있는 introduction to algebra를 다시 outline 해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해서 대분류를 찍고 그다음 그 첫 번째 그거 있잖아. 그걸 다시 outline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안 건드려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인트로덕션 알지브라 달라 그러면 또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섞인다고. 나와야 될 얘기인지 안 나와야 될 얘기인지 이러면 어때요? 구조가 잡히죠. 거기서 그 리스트에서 위에 있는 것에서 Introduction to Algebra 해다면 Definition, Importance 어쩌고 저쩌고 Introduction 부분만 다시 뽑아줘요. 그럼 이게 Introduction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온 거예요. 펼쳐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가지로 가서 특정 그 가지에 있는 Introduction to Algebra라고 하는 그 가지에 가서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힘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 딴 곳에서는 나와야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Introduction 부분에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왜냐면 Introduction to Algebra가 100만 개도 더 있잖아. 뭐 5학년 수준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 리스트에서 Introduction to Algebra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뭐 여기서 History, Origin 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definition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Introduction 중에 definition 있나요? 그러면 이 definition을 다시 outline 또 해줘.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간 거예요. 그 definition을 다시 outline 한 거예요. definition of algebra를 다시 outline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확인이 돼요. 이 친구의 깊이가, 지식의 깊이가 내가 측정하려고 내가 쓰려고 하는 알지브라 문제를 만들어줘. 얘가 이해하고 있는 알지브라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어느 거를 떼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기서 이제 문항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얘는 그냥 알지브라 달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그냥 확률 높은 거 아무거나 줘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세세하게 만들어서 구조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알지브라 질문을 나한테 줘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맞춰줍니다. 이 친구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그냥 아웃라인 해줘. 이거 전부 다 기계화 될 수 있을 거예요? 없어요? Second element, third element, fourth element, next. 이거 다 기계화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문구가 기계화 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체 아웃라인을. 그래 놓고 몇 단계에서 쓰겠다, 문항 나오겠다, 그런 시험을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물어볼 거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계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뭘 얘기 안 해주니까 대충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주는 거예요. specify 내가 썼습니까 이거? 안 썼죠. 얘가 쓴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냥 뭘 아웃라인을 하라 그랬고 위에 컨텍스트 윈도우에 다 저장돼 있죠. 물론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4,000자나 4,000 토큰에 32,000 토큰 넘어가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대충 guessing하는데 그 안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과는 아웃라인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아웃라인 이렇게 해서 하든지 이해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놓아서 그 속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문항 하나씩 뽑아줘. 하나씩 뽑아줘. 2개씩 뽑아줘. 이러면 일반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아무거나 줘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First tree는 여기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간호사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쭉 나오는데 요거는 네. 그래서 간호사의 어떤 일들 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이 이슈니까 그거는 알지브라 트리가 우리는 훨씬 더 와닿죠. 그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웃라이닝을 하는 건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아웃라이어냐? 어? 왜 또 이상한 짓 하냐? 하는 짓 안 하고. 하던 거나 하지." 근데 제 딴에는 열심히 선 긋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나?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야 우리 테리토리 우리 나와버리 여기까지 확장해 가지고 우리도 이것도 하자.' 예를 들어서. 예. 열심히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 구조화시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기승전 지식의 표상 만들기 게임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딥러닝은 비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조화시켜야지 우리가 사람이 유용한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느 깊이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밸리데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쓰기 전에. 내가 문항을 만들기 전에 이 친구가 그것의 그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건지,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전체 그림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보고 어떻게 써? 평가를 하려면. 그죠? 이 친구를 하려고.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쉽다고 이렇게. 아웃라인, progressively outline 해서 쭉 뽑으면 한 서너 시간 하면 대충 다 큰 그림은 나오는 거야. 아, 요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 얘가.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문항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네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쓰는 겁니다. 그냥 막 쓰지 말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